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귀가 유독 어두운 사람 있을까요? 일부러 저러나 싶을 만큼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 싶은 적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로 말귀가 어두운 사람이 있고 일부러 고의로 못 알아듣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맹랑맹, 최근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 꽂혀서 다른 거에는 안주에도 없고 꽂힌 그 얘기만 하거나 제멋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은 누구랑 제일 안 맞다고 느껴지세요?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답답하고 못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은 괘씸하고 또 맹랑맹은 대화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맹랑맹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앞에 두 가지 경우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의로 못 알아듣는 척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은 좀 괘씸하긴 한데 못 알아듣는 척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면 오히려 해결이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왜 하기 싫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죠. 바빠서 하기 싫거나 해줘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싫거나 등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 이유를 알았다면 거기에 맞게 대처하면 됩니다. 바빠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바쁜 것에 대한 고충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기한을 늘려주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때론 그 사람이 정말 바쁘다면 그만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진짜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면 일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당신이 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가며 강조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냥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줘야 합니다. 아니, 직장이 나만 바쁜가요?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해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까봐 회피하는 사람은요, 이미 겪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질책당하거나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들어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일단 칭찬과 응원,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비유 맞춰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말이어야 해요. 아니, 나도 내가 못하니까, 안 할 거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내 맘에 완전히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과 시간까지 깎아내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럴 거면 왜 했냐 라든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았겠다 등 그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는 않아야겠죠. 또 열심히 했는데 몰라줘서 서운해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필요해요. 매번 엄청난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칭찬과 응원이 보상이 될 수도 있겠고 다음에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은 좀 빼준다던가 그 사람의 행동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이거나 심리적인 보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을 만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말귀 어두운 척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 후 나눠서 말하기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있는데 저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은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듣고 그것도 보면서 또 이것을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한 번에 한 가지만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답답해해요. 분명 내가 보면서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대답도 했어요, 분명. 그러다 보니 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결국 내 말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귀가 어두운 직원에게 말을 할 때는 멈추고 집중해서 말을 해주세요. 한 번에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불러서 눈 맞추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김주임, A 보고서 제출할 때 B 첨부 파일도 함께 줘요. 그리고 C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죠? 라고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김주임 한번 부르시고 눈 맞추고 이야기해 주세요. A 보고서 제출 준비하고 있죠? 네.
하고 답변 들으시고 그때 첨부 파일 B도 함께 좀 챙겨줘요. C도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죠? 라고 집중해서 말해주세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네 라고 답할 거예요. 왜냐면 직장에서 실제로 본인이 말귀가 너무 어두워서 스스로를 되게 답답해하고 스트레스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어차피 같이 해야 할 일이라면 조금만 더 천천히 친절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답답하다고 구박하고 혼낸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신을 막 똑바로 차리게 해야 된다고 닥달하면 오히려 긴장해서 일을 더 그르칠 수도 있어요. 내 말을 한 번에 척하면 척 하고 알아듣는 직원만 쏙쏙 골라서 내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있는 그 직원들 중에 한 명쯤은 혹은 앞으로 들어올 직원 중 누군가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집중해서 하나씩 천천히 나눠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쉽고 정확하게 말하기입니다. 예전에 소통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말귀가 어두운 저 사람 탓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에 따라 다 다른 해석이 아니라 누구나 같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 다음 주쯤 주시면 돼요. 대략적인 부분만 체크해서 줘봐요. 고객님 좀 잘 좀 챙겨드려.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척하면 척 하고 알아들어주면 정말 좋을 텐데 대체 보고서를 다음 주 언제까지 내라는 건지, 대략적인 부분이 뭘 말하는 건지, 고객님을 뭘 어떻게 챙기라는 건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직원 입장에서도 자기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상사가 막 답답해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를 해봐요. 본인도 계속 물어보는 게 미안하잖아요. 이게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직원이 혼자 이상한 일을 벌린 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또 상사 입장에서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해서 문제를 키우냐, 이렇게 또 화가 나죠. 어이가 없어요. 물어나 보든가. 그런데 내가 물어볼 기회를 뺏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면 내가 뭔 말인지 알지? 라는 식으로 이쯤이면 너는 내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어야 한다 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거든요. 특히 말을 거듭하면서 내용이 아닌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와닿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죄송합니다 말고는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사과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감정은 잠시 내려놔 주시고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만약 직원이 진짜 눈치가 너무 없고 말귀가 어둡다고 생각이 되시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한번 확인받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혹시 나한테 다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겠어? 하는 식으로 말이죠. 직원을 너무 애취급하는 것 같아서 고민되실 수도 있지만 이주임, 내 말 이해했어?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방법이 될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내 의도와 달리 직원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한다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고 부드러운 말투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듣기와 읽기로 전달하기입니다. 말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고 글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또 사람에 따라서 말로 설명해 주는 게 더 이해가 빠른 사람, 글로 써주는 게 더 이해가 빠른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춰주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함께 전달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로만 5번 설명하는 것보다 말로 한 번, 메시지로 한 번 이렇게 나눠서 전달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5번씩 이렇게 공지 올리는 것보다는 이메일에 한 번, 그리고 구두로 설명하는 거 한 번,
이렇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말하는 건 자칫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반복될수록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직원,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하는 직원과 함께 하실 때 이제부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한 번에 와다다닥 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집중시킨 후 내용을 하나씩 나눠서 말하기. 두 번째, 누가 들어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시면서 감정은 내려놓고 내용을 전달하기. 세 번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전달하기. 말귀 못 알아듣는 직원 답답해서 한 소리 해놓고 괜히 내 마음이 더 불편한 우리 선배님들, 팀장님, 부장님 지금 영상 보고 계신가요? 선배님들도 사람이잖아요. 답답한 걸 어쩝니까? 하지만 내일은 내 정신건강과 우리 팀 분위기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